안녕하세요. 이다넌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USB로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게 부팅 USB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을 가셔서 인터넷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 아무데나 윈도우 11이라고 칩니다. 윈도우 11이 두 번째 있네요. 클릭하시면 쭉 보시면 여러가지 목록이 나올 텐데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쭉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죠.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고요. 설치 미디어 만들기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클릭 하면 알림창이 뜨죠. 알림창 클릭. 이제 창을 닫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동의 눌러주시고 윈도우 11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USB로 부팅을 해서 윈도우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USB 플래시 드라이버 체크되어 있죠. 다음을 누르시면 현재 USB 꽂혀 있는 목록이 나올 텐데요. 자,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안 꽂았네요. 먼저 USB를 꽂아 놓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USB를 지금 꽂았고 플래시 드라이브 하면은 USB 목록이 이렇게 떠요. 근데 외장 하드 같은 경우도 같이 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내 컴퓨터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에서 내 PC 가시면 USB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체크하고 외장하드로 만약에 다음을 눌러버리면 USB 외장하드에 있는 모든 파일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포맷 2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USB 맞나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만들고 있죠. USB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포맷을 한 다음 부팅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윈도우를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진행률이 100%가 되면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준비 중이고 만드는 단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윈도우 10 클릭하시면 쭉 보시면은 여기 윈도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가셔서 여기 지금 도구 다운로드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도구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흡사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데 실행하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윈도우 10이나 11이나 만드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한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팔이 조금 많이 아프네요.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야 될 거 보여줄 거 있어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컴퓨터 가셔서 USB 보이시죠? USB 이게 부팅 USB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최소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요. 11은 8기가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8기가부터 됩니다. 8기가 이하 USB나 외장 하드 그런 것은 일체 안 되고 무조건 8기가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뭐 32비트, 64비트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한 파일로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한 파일로 받으려면은 USB가 16기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USB 16기가 짜리 하나를 갖다가 아예 이 부팅 전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딱 넣어놓고 그냥 윈도우만 주구장창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로 사시는 컴퓨터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다운로드해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파일 인증이 있고 크랙 인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 쓰고 대기업 납품용 키로 인증을 합니다. 근데 그 키가 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85%네요. 86%. 98%부터 더 안 올라가요. 뭐 화면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노트 5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아이폰 11 프로맥스를 쓰고 있는데 그게 QHD로 돼가지고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서 네이버에 업로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질이 조금 구려도 노트 5로 하고 있습니다. 10분 해봐야 한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누구나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고 포맷할 수 있고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노드를 직접 설치해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이 이름은 그냥 제가 예전에 생각해 놨던 거 너도 나도 다 한다 시리즈입니다. 너도 나도 다 윈도우 포맷하고 윈도우 부팅 만들어서 윈도우 설치하고 노드 설치하고 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요. 이거 끝나면은 창고에 있는 i5 7700 본체를 갖다가 윈도우 11
이제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설치까지 찍고, 거기 설치가 끝나면 업데이트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드 설치 풀 버전까지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한 번씩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노드를 회사에서 2대 몰래 돌리고 있고, 집에서 1대 돌리고 있고요. 집에서 돌리는 건 제 거, 회사에서 돌리는 건 가족 거. 잘 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양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노트북보단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노드를 돌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 8코어 16스레드, 데스크탑이 6코어 12스레드면 같은 램일 경우에 데스크탑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이나 회사나 모두 노드 전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딱 깔고 업데이트 풀로 다 하고 바로 노드 설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100% 노드 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60% 다 돼가네요. 안 올라가죠. 이거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7 7700에 16기가 램 쓰고 있고요. 인터넷은 회사라 100메가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제 64%네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거 쓰는지 보여드릴까요? 시간도 할 것도 없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와사비 망고 27인치 QHD 모니터고요. 스피커는 2.1 채널 브릿지 스피커 쓰고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에코 K644 플러스 멀티미디아 에코 K640 플러스 게이밍 키보드를 쓰고 있고요. 갈축입니다. 갈축 텐키리스 키보드. 마우스는 로지텍 302 쓰고 있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도 강화 유리, 옆면도 강화 유리.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은 경우는 불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은 경우는 EM텍에서 받은 거고요.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은 쿨러 LED랑 램 방열판 불이 맞춰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제조사가 램 방열판은 존보스, 쿨러는 3R 건데 돌리니까 색깔이 맞춰 나와요. 이상하게. 7700이라 RGB는 없습니다. 보드는 B150M 보드 쓰고 있고요. RGB가 없는데도 색깔이 맞춰서 나오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75%네요. 지겨우시죠?
자, 여기에서 제가 산 거는 키보드 중고로 10,000원인가? 마우스는 로지텍에서 그냥 받았고요. 케이스도 그냥 받았고, 그래픽카드 지지다도 받았고, 여기서 제가 산 게 쿨러 위아래 9개,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9,000원에 6개 샀고, 람 방열판이랑 CPU 쿨러 3, 4년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전에 요거만 샀습니다. 즉, 제가 산 거는 CPU 쿨러, 램 방열판, 키보드만 제 돈으로 사고 나머지는 다 아시죠? 저는 컴퓨터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 주워오는 거, 고치는 거. 모니터도 화면 안 들어오는 거 고쳐 쓰고 있고요. 원래 본체 세트 고장난 거 제가 공짜로 얻어다가 제가 수리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i7 7700. 엄청 오래 걸리죠. 88%.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 한번 해야 되는데 가끔씩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포맷 한번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톡도 잘 안 열립니다. 아주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하면 아주 빠를 텐데 귀찮아짐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슈퍼노드와 1번 노드의 조건이 8코어 16스레드 전후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6코어를 많이 쓰고 있고 아직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4코어를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4코어, 6코어, 8코어 상급 라인은 될 확률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10코어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슈퍼노드 될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8코어를 기준으로 8코어 이상이면은 슈퍼노드 될 확률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 노드 컴퓨터는 18코어 36스레드 서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램 32기가 끼고 24시간 풀 가동해야 되니 안정적으로 돌아가라고 수냉 쿨러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로지 그냥 딱 윈도우 설치, 풀 업데이트, 바로 노드 설치, 노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노드 전용으로만. 아예 모니터 코드도 빼버렸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모니터 코드 꽂아가지고 돌아가나 한 번씩만 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알 수 없는. 자, 준비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마침을 눌러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가서 보면 이렇게 부팅 USB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만들어져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꺼내기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하드웨어 안전 제거. 그러면 USB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1차 부팅 USB 만드는 법 고생하셨습니다.